김준혁 지금 아니 김준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 논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오전 막말, 오후 막말 거의 시간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하기 전에 또 이렇게 봤더니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그 이재명 대표가 왜 그 흉기 피습으로 부산대병원에다가 헬기 타고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거든요. 왜 헬기 타고 가느냐. 부산 의전원에 있는 의사들도 얼마나 솜씨가 좋고 거기가 이런 그 응급 수술을 하기 위해서 거점 병원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과 장비가 거기 다 있는데 왜 구태여 이거 왔느냐 하고 의사들이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김준혁이 그 당시에 그 의사들을 미친 나라라고 하면서 그 의사들 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준혁이 의사들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생명을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미친 나라다.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친 나라다. 이상한 나라고 미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김준혁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때는 또 정조대왕에 빗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기다리면 세종대왕에 빗댈 것 같아요. 예, 세종대왕 이제 다 빗대겠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조대왕, 그다음에 김구, 그다음 또 누구한테 빗댈라나요? 백범 김구가 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건 똑같은 거랍니다. 그거랑 이거랑. 그런데 김구는 죽었고 김구 선생은 이제 그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는 우리나라 국운이 있구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게 김준혁의 말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해놓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선거를 이제 앞두고 그 어떤 전체적인 판세 혹은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빅데이터.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 SNS 상에서 어떤 후보 또는 어떤 정당의 이름이 얼마만큼 조회됐느냐, 거론됐느냐, 나타났느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은 그 우리나라도 발달돼 있고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했었죠.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붙었던 그때 선거에서 이제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각 주별로 동부, 서부, 중부, 내륙 다 포함해가지고 클린턴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게 거론이 되고 트럼프가 어떻게 거론이 되고 거기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지난 선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봤더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양문석. 놀랍죠?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도 높지만 양문석이 그만큼 전국민적 관심거리다. 양문석이 지역구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안산시 갑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만 그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강원도 그리고 어디 저 남쪽 어디 이런 데서 갑자기 양문석에 대한 검색이 1등인 겁니다. 2등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김준혁. 2등이 김준혁. 경기도 수원시 김준혁. 그러면 경기도 수원시에서만 김준혁이 제일 많이 거론이 아닙니다. 엉뚱하게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김준혁이 거론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주 촘촘한 인터넷망, SNS
뭐 포털, 그다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으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 수원 정에 출마한 김준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저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도 알고 있고,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도 알고 있고, 강릉, 부산, 뭐 목포 할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이 양문석, 2등이 이제 그 김준혁. 지역마다 조금씩 위아래가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그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양문석도 그렇고 김준혁도 그렇고 사퇴를 시키자니 그 사퇴를 시킬 수 있는 형식적인 강제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공천은 취소가 할 수 있지만 이미 공천이 끝나가지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밖에 없어요.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이 강제로 중앙선관위에 가서 이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만약 당이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정치적으로 선언할 수는 있겠죠. 가령 김준혁이나 양문석에 대해서 그 지금 이재명이 여러분 비상징계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코앞이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최고위원회에 걸치고 뭐 당무위원회에 걸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다. 어떤 일이 불거졌을 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완전히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비상 대권을 다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생사여탈권을. 전쟁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지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결심만 하면은 양문석 오늘부터 너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야. 김준혁 당신도 오늘부터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전국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저 경기도 남부권의 남부권역에 있는 후보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공룡훈이도 마찬가지. 예. 어떻게 또 이것도 정말 공교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전부 다 경기도 남부권의 그 중요하다는 수도권 거기서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남부에서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중진 비명을 몰아내고 친명 초선을 갖다 꽂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참 세 사람 공교롭고 우연하다는 것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과 결정적인 수비 실책을 벌이고 있다는 점 등이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한꺼번에 당원에서 제명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께서 댓글 보면은 가만 놔둬라. 절대 제명하라고 하지 마라. 저한테 그런 당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퇴하면 절대 안 돼. 지금 그 김준혁은 그 이화여대 학생들 뭐 성상납 발언 때문에 지금 뭐 세상이 뒤집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상호라고 조상호 여기도 친명이죠.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인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실제로 매춘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200여 명이 이제 오늘 김 후보자의 수원 영통구 사무실 앞에 나가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원이 500만 명입니다.
회원이 500만 명. 고발하겠다. 김준혁 고발하겠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원 500만 명. 양문석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했던 11억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MBC의 그 보수 언론인, 그러니까 MBC 내에 있는 보수 언론인들이 따로 만든 노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3노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양문석 보도 때는 민주당 로고가 없었는데 도태우 보도 때는 국민의힘 로고를 3개나 도배질을 해놨다.